BC주 초중고교 학생들이 이번 여름방학이 끝난 후 학교로 돌아갈 때는 팬데믹 이전 수준의 일상을 되찾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제니퍼 화이트사이드 BC주 교육부 장관은 17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지난 1년간 BC주 초중고교는 팬데믹 위기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희생 덕분에 대면 수업을 이어갈 수 있었다며 주정부는 이번 여름 동안 보건당국과 교내 안전 가이드라인을 잘 마무리함으로써 오는 9월 학생과 교직원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돌아올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화이트사이드 장관에 따르면 여름방학이 끝나는 올 9월부터 BC주 초중고교는 코로나19 사태 이전과 같이 전면 대면 수업으로 진행되며 지난 1년 동안 시행했던 학습 그룹 제도를 중단함으로써 학생들은 친구들과 접촉을 조금 더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학교 내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기 위해 조정해야 했던 학교 시간표가 정상으로 돌아가고 방과 후 특별활동과 스포츠 활동이나 학생들의 모임도 제한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그러나 등교 전 코로나19 증상 체크는 계속 진행되며 몸이 편치 않을 때는 등교를 하지 말아야 하고 손청결에도 계속해서 신경을 써야 합니다. 또한 교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계속 시행할지에 대한 여부는 가을 학기 개학에 앞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국에 따르면 현 기준 50% 이상의 12세에서 17세 사이의 청소년들이 최소 1회차 백신 접종을 받았고 올 9월 가을 학기 개학에 앞서서는 백신 접종을 원하는 모든 청소년은 2회차 접종까지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12세 미만의 어린이도 가을까지는 백신 접종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 이에 대해 정해진 것은 아직 없다고 보니 헨리 보건관은 덧붙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캐나다 국가면역자문위원회가 1차 접종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더라도 2차 접종 시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 접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고 AP통신과 신화통신 등 주요 외신이 현지 시간 17일 보도했습니다. 캐나다 국가자문위는 이날 성명에서 1차 접종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경우 2차 접종에서는 mRNA 백신을 우선해야 한다며 교차 접종이 잠재적으로 더 좋은 면역 반응을 가져오고 안전성도 확보됐다는 증거들이 나오고 있다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메신저 RNA라고도 불리는 mRNA 백신은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을 뜻합니다. 위원회는 앞서 지난 1일 백신 교차 접종을 권고하면서 1차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사람이 2차 접종에서 같은 백신을 맞을지 아니면 다른 백신을 맞을지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다시 내놓은 지침에서는 교차 접종 우선 지침을 강화한 것입니다. 위원회는 이달 중으로 1,400만여 회 분량의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이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교차 접종을 위한 물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400만여 회 분량 중에는 미국이 기부한 100만 회분의 분량의 모더나 백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피접종자가 원할 경우 1, 2차 모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는 것 역시 허용된다며 이 역시 코로나19 감염과 중증 이행 예방에 훌륭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지난 5일까지 약 210만 명이 아스트라제네카 1차 접종을 마쳤고 15,186명이 2차 접종까지 완료했습니다. 한편 독일 자를란드 소재 훔부르크 대학병원의 연구진은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인 바이오엔테크 백신을 결합해서 맞을 경우 단일 종류의 백신 접종보다 최대 10배 강한 면역력이 생성된다는 연구 결과를 이달 초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캐나다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국제 경제 회복에 따른 기저효과로 10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캐나다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월간 물가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5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물가가 폭락했던 지난해 동기 대비 3.6% 상승했고 전달 대비 0.2% 올랐습니다. 이는 3.7% 상승률을 기록했던 2011년 5월 이래 최고치로 시장 전망치인 3.4%를 웃도는 수준입니다. 통계청은 전반적인 경제 재개에 따른 영향으로 휘발유와 주거비, 차량 여행 숙박 비용 등이 오르면서 5월 물가 오름세를 주도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주거비용과 차량 에너지 소비재에 이르기까지 대다수 부문에서 물가 상승이 확인됐습니다. 특히 주거비용은 지난 2008년 이후 가장 빠른 상승률로 4.2% 증가했으며 가구와 가전제품 비용도 4.4% 올랐습니다.
휘발유 가격은 지난 1년 동안 43%나 올랐으며 이는 작년 5월과 비교해 특히 크게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월 단위로도 5월 휘발유 가격은 4월 수준과 비교해 3.2% 올랐습니다. 또한 신차 가격은 지난 한 해 동안 5% 인상되면서 2016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차량 가격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 세계 자동차 업계를 강타한 반도체 부족 현상이 나비 효과를 만들어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더불어 지난달 여행 숙박료의 경우도 6.7% 올랐는데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이래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다만 호텔 숙박에 대한 수요는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에너지와 식료품 항목을 제외한 캐나다 근원 CPI는 2018년 이후 최고치인 전년 대비 2.3%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자동차와 휘발유 판매 등을 제외한 3대 핵심 인플레이션 평균치도 지난 4월에 2.1%에서 5월에는 2.31%로 상승했습니다. 이는 지난 2009년 4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캐나다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 2월만 해도 1.1%에 불과했으나 3월부터 급등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캐나다 물가 상승률은 캐나다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목표치도 웃돌면서 기준금리 인상 시기가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버나비 RCMP가 은행 강도에 대한 공개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RCMP에 따르면 지난 2월 11일 버나비 넬슨 애비뉴 인근 킹스웨이 선상 한 금융기관에서 강도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은행 강도 용의자는 백인 여성으로 약 160cm의 신장에 중간 체형이고 40대로 추정됩니다. 범행 당시 용의자는 회색 스웨터를 입고 회색 스카프를 두르고 있었으며 청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또한 회색 털모자를 쓰고 털모자 위에 선글라스를 끼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버나비 RCMP는 강도 전담팀이 이번 사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용의자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시민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용의자를 목격한 적이 있다면 604-646-9999로 제보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전했습니다.